예, 그, 오늘 또 이제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제가 어제, 어, 환국문명학술원의 그 취지와 그 논평,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제가 영어를 잘 쓰지 않지만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체성을 한번 뚜렷하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제가 취지로서 5가지를 제가 어저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쓴 이제 태고사의 새발견, 그두 번째는 이제 무문화, 무사상의 이제 구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숭고함을 유지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숭고함을 견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을과 혼을 되살리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서 저희 어떤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이 최고 최상의 이제 명문가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 최고 최상의 명문가를 뭐냐면은 만들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은 어제의 엄마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은 수수만 년 전에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앞으로는 제4차 정부화 시대에 이제 디지털 윤목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 매우 책임과 더불어서 이제 아주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입장에 이제 놓여졌다는 것을, 그래서 그거를 저는 개인공화국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5번째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자,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약 2500년 동안에 시달르트가 내세운 불교 사상, 소위 말하는 공사상에 의해서 지배 장악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00년 동안에 불교 사상과 공사상에 장악되었던 것이 이제는 해체 될 시기에 이제 왔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불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나의 이제 의사 표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러면 불교는 어떤 입장에서 이제 출발했느냐는 것이죠. 예, 지금 문화사 쪽으로 두 가지의 기반 위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첫째는 인도 지역의 그 당시 이제 천축국의 시대죠. 이제 인도에서는 워낙 아리안들이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아주 계급 문화가 뭐냐면은 아주 너무 강화되고, 소위 말하는 뭐냐면은 브라만교 뭐 크산트리아 뭐 수드르 바이사 부가책 처민 이렇게 뭐 5계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너무나 계급의 학대가 심하고 계급이 차별이 강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정통 문화인 제사 문화가 제사장의 어떤 부패와 또 타락을 해내 가지고, 과거에는 제사장이
주도한 것들이 민간인들까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지나치게 뭐냐면은 제사 의식이 강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부패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인도의 조그마한 뭐냐면은 왕국의 뭐냐면은 왕족이었던 시다르타가 부처님이 이제 이거를 박차고 나와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불교 사상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 사상은 바로 계급을 해체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 이게 중간 사상이죠. 그 중간 사상이 이제 공사상으로 이제 대두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교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생로병사를 그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바다에, 즉 살아가는 그 생활의 삶의 바다에 너무나 뭐냐면은 이 고통이 심하고 괴로움과 업으로 뭐냐면은 그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한번 극복해보자. 이것을 한번 해방해보자. 이것을 뭐냐면 고통으로부터 뭐냐면은 해방해보자. 이것이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가 이제 고민했던 이제 내용이고 이거를 실천 공유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태고사를 복원하고 우리의 말과 글을 이제 찾았기 때문에 그때의 우리의 사상인 무문화를 복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문화의 복원의 사상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 이제 분명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을 뭐냐면은 생로병사를 운명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를 극복하고 나이가 들어가도 한치 어긋남이 없도록 엄중하게 생활한다는 것이고요. 부모도 자식에게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 돈 없다 소리 하지 말 것이며, 자식도 부모 앞에 돈 달라 소리 하지 말고 아프다 소리 하지 않는 그런 완전 무결한 생로병사를 극복해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뭐냐면은 무사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사상에서 기독교를 비롯해서 불교, 도가, 성가, 유가들이 빠져나왔듯이 이제 지난 2500년 동안의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드디어 뭐냐면은 디지털 유목시대, 즉 제4차 정보화 시대에 돌입한 이때에 이제 이 무문화를 복원하는 원시 반본의 시대에 저는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 사상에서 특히 불교 사상에서 말하는 공사상 중에서 이제 소성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 있고 대성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 따로 있지만 그 공사상과 소위 기독교 사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즉 신이죠. 이거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어떻게 같으냐? 인간이 해석해서 만든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중간의 법칙과 기독교의 사상에 대해서 앞전에 설명을 이미 들었고요. 오늘은 이 퇴고사 사상의 무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복원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무문화의 복원은 퇴고사 때부터 인간이 수만 년 동안 누적된 인식작용과, 그러니까 사교작용이죠. 그 다음에 생활문화, 몸의 생활 실천인 문화죠. 문화가 전달된 언어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죠. 예, 우리가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주고받았던 말이 의사표시가 소통의 수단으로 우리가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인데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제가 한국문명 학술원에서 밝혔고, 또 우리 고석 선생의 종합실담학 개론에서 나왔던 수틀리타. 수라는 것은 생명이고 틀리타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퇴고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공으로 빠지고 이것이 나중에 도교의 무사상으로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유학이란 말하는 성리학에서 성사상으로 성정리로 빠졌던 것입니다. 자, 생명이 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까 수틀라테에서 생명이 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생로병사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능성이 이제 없다는 것이, 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무문화 사상으로 이해하면은 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두고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안타까움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다르트가 말하고 있는 불교 사상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사상은 생로병사를 극복한다는 데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바로 시다르트가 해석한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회를 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소승불교에서 설명을 했고, 대승불교에서는 더욱더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궁극에 가서는 본무자성, 자성이 없는데 자성이 없는 그 본체조차도 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이 공에 대해서 소승불교는 소극적으로 해석했고, 대승불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일체만상의 모든 유무기원소가 형태와 이미지를 만들어서 모습을 나타낸 것이, 이것이 본질과 본성을 나타나는데,
이거를 타파해버리고 소위 말하는 유무기 원소 소립자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대성불교에서는. 즉 유무기 화학적 원소인 소립자까지 공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수틀라타에 생명이 살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궁극에는 유무기 화학적 원소인 최소의 단위인 소립자까지 공으로 해석해서 앞에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무사상에서 빠져나간 것이 이제 그 불가 사상이고요. 불교 사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사상에 빠져나간 것이 이제 중국 쪽에서는 도교 사상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도교 사상에서 뭐냐면은 그 무사상이죠. 없을 무사상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는 그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복합적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인도는 철저한 계급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는 뭐냐면은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기 때문에 있고 없고에 대한 것도 다 뭐냐면 상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윤무상생이라는 뭐냐면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면 그 중국의 도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그 선사라고 말하는 성가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그 계룡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아주 산천대첩에 아주 유명한 뭐냐면 좋은 산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성가사상인들의 후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선인사상의 원뿌리는 뭐냐면은 무교에서 나왔습니다. 무사상의 무교에서 나왔는데요. 그분들이 뭐냐면은 원래의 그 신분은 제사장 제정일치시대 때 제사장 계급과 대부의 계급이기 때문에 최고의 그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불가 세력과 뭐냐면은 유가 세력에 밀려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살았는데요. 그 유속화 유품이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백이숙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그 성가에 대해서도 뭐냐면은 조금 이해가 되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또 그 유가 사상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가 사상은 그 뭐냐면은 공자 명자시대 때 출발해서 한나라 때 꽃을 피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송 원명청 송나라 때 뭐냐면은 신유학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그 성리학이 이제 발전되었던 것이죠. 그 중국과 인도는 그 인종적인 면에서나 자연 지리적 환경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인 풍토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인 차이가 지금도 뭐냐면 교류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볼 때 항상 뭐냐면 중국과는 좀 구분해야 되고요. 우리는 문화 대국과 문화 창달을 목표로 하는 최고의 뭐냐면은 조선 대륙의 뭐냐면은
꽃피울 뭐냐면은 그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런 내용을 뭐냐면 훤히 꿰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교는 바로 뭐냐면은 불교가 들어올 때 이 불교의 이론은 워낙 뭐냐면 정밀정치하고 아주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도교에서는 이거를 뭐냐면 그 뭐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수준에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중국 도가 사상들도 그 뭐고 불교 사상을 대폭적으로 뭐냐면은 수용함으로써 중국에 맞게끔 뭐냐면은 도교가 발전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뭐냐면은 종교로 치면은 그 도교 사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뭐냐면 이론을 대폭 수용해 가지고 도교 사상을 정비했을 때 이거를 뭐냐면은 저거들이 그 표현하기를 이거를 중현학파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송나라 때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그 중국인의 그 뭐고 복원운동, 중국 사람들의 문화 복원 운동이 일어난 그 중에서 이제 그 과거의 공자명자의 사상을 그 뭐고 더 발전시켜서 소위 말하는 성정리, 적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불교 사상인데요. 성이 정리고 리가 곧 성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도교 사상 연구가였던 뭐냐면은 정의라든지 주돈이 같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송나라에 이제 그 신유학이라 해서 성리학을 발전시킨 것이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조선 시대 때 나중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 오랫동안 뭐냐면은 그 사상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뭐냐면은 우리가 그 중국의 도교 사상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농경국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 불교는 뭐냐면 계급적 차별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 관계가 없다는 것. 다만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도가는 뭐냐면은 대립면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고 본 데 비해서 이제 불교는 뭐냐면 대립적인 면이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서로 또 다르지가 않다는 그런 이제 논리를 이제 세웠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500년에 이제 그 청동기와 철기 시대 때의 그 계급 문화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또 이런 질서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뭐냐면은 이 그 무사상, 무문화의 복원 사업과 태고사의 그 황국사 발전을 위해서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제4차 산업인 디지털 그 윤목 시대에 제4차 정보화 시대에 이제 맞닥뜨려져서 무사상을 복원하고 또 태고사를 복원하여 원래의 뭐냐면은 우리의 그 한국사의 자리로 되돌려 받는 작업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조선 대륙에서 뭐냐면은 꽃 피워야 된다. 그리고 이 문화의 꽃이 뭐냐면 피게 될 것이 원동력이 되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뭐냐면은 지금 현재 복원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호 강산 박사님이 우리말의 어원과 어근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고수 선생이 실담어를 뭐냐면 국제적 표준화 작업으로 정비해 넣었다는 데서 앞으로
문화 강국으로서 뭐냐면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뻗어나가는데 그침이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최종 정리로서 무사상은 지난 청동기 철기 시대에 군사 계급에 의해 정보가 통제되고 문자 권력에 의해서 독점되어 온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상의 연구는 태고사의 연구이고 태고사의 말과 글은 우리의 을과 혼인데 이 공부가 바로 학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